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8월 26일 토요일 부산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지난 회차 동일하게 4일 경륜이 실시가 됩니다. 금요일 때는 광명 경주만 실시가 됐고 지방 교차 경주가 지방 경주 자체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경주부터 자체 경주가 실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토요일 경주 광명 경주는 선발 우수 특선 예선전이 펼쳐지죠. 하지만 우스컵은 일반 레이스 경주가 펼쳐진다는 점, 일요 경주에서 예선전이 펼쳐지고 월요 경주 때 창원하고 부산 경주만 교차가 되면서 결승전 경주가 펼쳐지고 광명 경주는 실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지난 회차랑 동일한 편성의 흐름으로 흘러간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부산 우스컵 경주 상당히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1경주하고 후반부에 펼쳐진 6경주는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나가고 있고 부산 4경주는 또 비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나가고 있는데 2경주, 3경주, 5경주 파업과 비파업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 흘러가고 있는데 상당히 좀 까다롭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우스컵 1경주 주연호가고 이성광 낙차후 출전입니다. 2경주 송정훈도 낙차후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진웅이 협공 펼쳐나가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1경주 양희천이 분명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낙차 출전이라고 4번과 5번 배제하고 2번하고 적극적인 협공 펼쳐나가기도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 또 4경주하고 6경주는 같은 성향의 선수들, 파업 4경주는 비파업, 6경주는 파업 선수들인데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우스컵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앞서 언급했다시피 파업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연욱도 낙차 출전이고 이성광도 낙차 출전하고 있습니다. 양희천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이번 편성 이성광의 사냥활에 나갈지 양희천 다음으로 득점 높은 선수가 주연욱이죠. 주연욱과 협공을 펼쳐 나갈지 최근 기세만 놓고 본다면 유다운의 기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양희천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상황에 따라서 16기 동기생이죠. 장경동과도 협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패스 상당히 좀 까다롭게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양희천 입장에서는 일단 이성광을 앞에다 두고 양희천 입장에서는 유다운이라든지 주연욱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7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이성광을 끝까지 믿고 경주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유다운하고 주연욱이 후미권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관만 놓고 본다면 유다운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연욱도 낙차 출전이 있는데 9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조 부담 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희천이 주연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양희천도 양희천도 좀 최근 들어서 고전하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찾아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유다운이 후미권 마케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챙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경주관만 놓고 본다면 주연호, 이성광보다 나은 유다운이기 때문에 6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2번이 마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이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가면서 앞서 나가고 있죠. 아무래도 젊고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좋은 유다운이라는 점에서 전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주연욱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는데 양희천보다 양희천 다음으로 득점 높은 선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수도 그렇고 대부분 성향 자체가 같은 성향 선수들끼리 뭉치면 득점을 인정하고 경주 운영 많이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연욱도 자력 능력은 떨어지긴 합니다만 마케한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연욱의 후미권 마크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성광이 때려서 버텨내는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17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이성광 그 전에도 시속감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유다운의 등살에 주연욱의 등살에 양희천이 밀려서 좀 직선에서 세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6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6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에서 6-2하고 6-4 경주권 그 중에서도 6번과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양희천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산은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양희천이 자칫 장경동하고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거 또 계양 쪽에서 함께 잠시나 훈련했었던 16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양희천이 자칫 장경동을 챙겨주려고 하게 된다면 유다운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유다운이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잘만 하면 양희천 빠졌을 때 2번하고 4번이라든지 2번하고 5번이죠. 2번하고 5번 정도는 좀 20%에서 30% 선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희천 인정하고 이번 편성 2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6번과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위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6번, 2번, 4번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6번, 2번, 4번, 3번 경주권 쪽에 6번, 2번, 4번, 3번 경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과연 이성광이 힘을 써서 버텨낼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낙차 출전이기 때문에 시속감만 좋다면 양희천이 몰고 가서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삼복승에선 6번, 2번, 4번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전 이성광보다는 좀 장경동의 선정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본적인 전략은 6번, 2번, 4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우스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인데 4대3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이진우하고 김원호 여기에 공태구하고 송정우는 비파업 선수죠. 반면 김종용하고 이진구, 주인호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정훈이 낙차하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진웅이 송정훈과 적극적인 협공 펼쳐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인호가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선 3번하고 6번으로 자리 잡거나 3번, 6번, 4번으로 파업선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이준웅이 힘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김원호라든지 송종훈이 먼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종훈이 낙차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진구하고 김종용의 협공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이진웅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의 경주인 만큼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진웅이 뭐 객관적인 기량하면서 분명 앞서 나가고 있어요. 송종훈하고 김종혁, 김공태욱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준국하고 김종혁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진웅이 쉬운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고 싶어요. 물론 뭐 이진웅이 뭐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진국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런 김종혁이 활에 나가면서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파업선들의 협공에 한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여기에 4번 주윤호까지 막해 나가게 된다면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 파업선들의 완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로 파업선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책으로 한번 먼저 공격적인 승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웅이 낙차 출전하고 있는 송종은 믿고 견주년 펼쳐 나가기도 어렵죠. 그렇다고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힘을 쓰는 작전도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물론 쉽게 견제를 풀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배당이 이진국이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김종혁이 몰고 가면 이진욱이 무너질 가능성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좀 배당 공략을 먼저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 기량 발휘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4번, 3번, 6번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2번이나 7번이 힘을 쓰고 1번하고 5번의 뒷자리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원호가 힘으로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송종훈이 끌어내서 받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낙차 후 출전이기 때문에 경주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점 생각해 본다면 전 1번 입장에서는 5번을 챙겨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진욱이 지금 김에 비해서 금정팀으로 박철순과 함께 왔죠. 이중이 공태우과는 동창원에서 함께 훈련했습니다. 김해 B팀에서도 함께 훈련했다가 최근 코로나 이후 이진웅이 금정으로 훈련지를 변경하면서 공태우과고 이진웅이 팀이 좀 갈라진 상황인 것 같은데 끈끈한 유대감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진웅이 분명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송정우가
송종호가 협공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송종호는 낙차 출전이기 때문에 이준익이 가게 된다면 전 이 5번이 마크만 지켜낸다면 1번과 5번의 협공 가능성, 동반 입상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고, 김종혁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 1번하고 6번 그 중에서도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1번, 6번 사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 배당 가능성을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6번 머리 놓고 6-3과 6-4 비파업 라인, 파업 라인 쪽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 선수를 먼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선에선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코 쉽게 경주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체크해서 과감하게 공략도 해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1호하고 1-6이에요. 하지만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만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3경주입니다. 부산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승도 파업 선수들 2번, 3번, 5번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고, 비파업이죠. 강진호를 중심으로 김재영, 송승현, 구동훈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수적인 면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죠. 강진원을 중심으로 김재영, 구동훈, 송승현이 수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파업 선수들 중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김재영이 힘을 쓰게 된다면, 강진원이 김재영을 뒤에다 붙이고 경주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앞에 뭐 송승현이나 구동훈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들이 끌어주기도 상당히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4번을 앞에 두고 강진원이 4번의 뒤를 막 해 나간다 하더라도 구동훈, 송승현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답답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뭐 김정이 과감한 작전 펼쳐 나가기도 뭐하고, 뭐 강진원이 선행투볼 펼쳐 나가기도 뭐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파업 선수들이 먼저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죠. 임대승이 얼마 전에 부산 경주 때 한 바퀴 때렸습니다. 타종부터 때려서 버텨내면서 머리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파업 선수들이 비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임대승은 타종부터 때리죠. 윤여범하고 김지광이 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4번하고 7번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가다가 임대승이 내선 잡고 2번과 5번이 경주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타종부터 때려서 임대승이 직전처럼 운 좋게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윤여범이 넘어서고 김주광이 후미 견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선수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강진원이 외선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전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을 2번하고 7번이죠.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업 선수들인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3번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번이 먼저 내선만 잡아준다면 2번, 5번, 2번, 7번 2번, 5번, 2번, 7번 아무래도 윤여범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진원이 또 저측에 한 방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과 7번 쪽을 먼저 2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서로 좀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강진원이 6번과 6번의 선행 활약에 나가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재영이 충분히 홈이 마키한 작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진원이 가면 김재영이 쫓아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진원이 가면 김재영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직전에 차도 구동은 경제 중심을 팔려 나갔었는데 털렸어요. 구동훈보다는 외선에서 반격 나설 김지광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는 점에서 7번하고 4번, 7번하고 5번 7번하고 4번, 7번하고 5번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비파업 선수들 땡겨줄 만한 힘이 좋은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임대승이 끌어만 준다면 윤여범, 김지광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2호하고 27 두 차권 2번과 7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인 사람에도 2번, 7번, 5번이 경제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승의 역할이죠. 18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전법적인 궁합은
파업선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파업 안승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7번, 4번 묶어서도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현장 승부를 통해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이긴 합니다만 주드록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있는 파업적 선수들이 아무래도 작전 정예상은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또 비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득점에서는 김민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동기생인 윤진규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호하고 윤진규가 두 번의 동반 입장을 갖고 있는데 두 번 모두 윤진규가 재미를 봤어요. 한 번은 우스급에서 한 번은 얼마 전에 김민호가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윤진규가 직선에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득점은 김민호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순발력인 시속은 최근 들어서 윤진규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비파업선들이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성록이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호가 막혀 나가고 윤진규가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주유진이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성록이 얼마만큼 당겨주느냐에 따라서 김민호가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득점만 놓고 본다면 김민호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광명에서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이성록입니다. 하지만 부산은 아무래도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속이 느려질 수밖에 없죠. 7번이 때리면 2번이 몰고 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매몰차게 김민호가 세게 넘어가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점 때문에 윤진규가 직전 경주처럼 직선에서 김민호를 제압하는 작전도 가능하죠. 김민호는 아무래도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진규는 점수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점수를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윤진규가 승벽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입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복승이 경주의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2번을 상대로 직선에서 추입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윤진규 선정 가능성을 한번 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록을 김민호가 몰 것 같은데 시속 떨어지면 아무래도 김민호 입장에서도 세게 넘어가지 못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점을 윤진규는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당연히 복승 중심이 우선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록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는 선수가 직선에서 짧은 추입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7번이라든지 5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성록 외에는 때릴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성록이 때려버린다면 김민호, 윤진규가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27 가능하죠. 57 충분히 차선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5번하고 2번인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5번, 2번, 7번이 삼복승에서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록이 긴 거리 승부로 버텨내지 못한다면 주유진이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수 있는 변성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이성록 2번하고 5번 묶어서 4번, 7번 양분해서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부산 우스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롭죠. 정현수하고 전종원, 여기에 이주연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전용규하고 이기호, 박종태, 최건영은 비파업 선수들이죠. 전반적인 편성만 놓고 본다면 비파업 선수들이 수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정현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 쉽지만 않은 상황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더군다나 전용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특선에서 고전하다가 우수 내려왔는데 우수에서도 제기랑 발에 나가지 못하면서 죽수는 고전을 못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용규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머리 아니면 꼬리 몸싸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전용규의 인지도를 생각한다면 이번 편성 당연히 머리 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인데 또 빠질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가급적이면 좀 배팅을 자제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이교가 초주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박종태, 전용규, 이기호, 최근형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은 이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용규의 저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교는 전용규에게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뒤를 정현수가 막해 나가면서 2번, 7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덮고 시작한다면야 정현수 머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박종태도 내손 잡고 힘을 쓰고 전용규, 이교가 견제 나가게 된다면 몸싸움이 약한 정현수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규가 취입 나설 수 있느냐, 전용규가 박종태와랑 나가면서 이규의 취입 견제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용규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저력이 있다는 점에서 전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4번, 1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박종태의 선행감이 좋다면 1번이 몰아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1번, 4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은 기본으로 1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박종태도 물론 기복은 심합니다만 타점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타점 잡고 힘을 쓰고 전용규, 이교가 잘 나가면 굳이 박종태 상대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4-2로 비포 앞서 라인 쪽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정현수가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저치기 타이밍 충분히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미권에서는 전용규하고 이기호가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종원이 후미권 마크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정현수도 순간 시속이 좋기 때문에 전종원 최근 몸 상태 봐서는 마크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정현수가 가게 된다면 3번하고 1번이라든지 3번하고 4번 정도는 3이라고 3, 4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용계 선정 가능성 쪽에 1번, 4번, 1번, 5번 두 차권 1번과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박종태가 버텨내지 못한다면 1번, 4번, 6번도 비법 라인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1번, 4번까지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많은 경주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무리한 배팅은 자제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승급 6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홈이 파업선들이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부산에서 훈련하고 있는 조성래가 부산에 대한 경주감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전 정예상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조성래 입장에서는 성현이나 안윤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것 같고, 그 뒤를 김성현이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성현이도 최근 들어서 기아를 좀 낮추긴 했습니다. 다소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송현이를 믿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낭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조성래 입장에서 좀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성현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일단 송현이가 기아를 좀 낮췄어요. 힘을 쓰게 된다면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아무래도 조성래도 철저하게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미권에서 나올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속감이 좋다면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3번, 5번, 3번, 6번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변수 있죠. 6번이 선행 시속이 안 나와요. 3번하고 5번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 안윤이 저치기 한 방 노려보게 된다면 안윤 머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 가능할 것 같고, 7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편성 파업선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미점 살려나갈 수 있는 조성래가 작전 정예상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우승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